영광입니다. 올바른 가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출발한 우리 명불허전 조선 의원님들의 모임에 초대됐다는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아마 그때 대한민국 그 카메라 플래시는 저를 다 향하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카메라 불빛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김태호의 주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도 많은 분들의 걱정을 또 끼쳤고, 때로는 민심 위반의 또 일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도 많이 이렇게 성찰하고, 또 사유하고, 또 그동안 많은 그 배움의 시간을 또 가졌다는 것도 솔직하게 또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인도 이렇게 익어가듯이 김태호도 좀 익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내보고 또 그 맛을 잘 내서 김태호가 좀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 지지도는 0%대입니다. 사실 0%입니다. 근데 0자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영선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해오리를 가져온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시 공짜는 없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봐야 결국 하늘을 본다. 이런 말도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도자의 길이 뭔가, 지도자의 실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실패는 국민의 아픔이고 한 나라의 실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김태호가 지금 생각하고 또 고민해온 지도자상은 어떤 걸까? 저는 세 가지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결국 역사를 전체로 이렇게 통과하는 하나의 통섭적 그런 지혜 같은 게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지혜를 분명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겸허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소통할 것인가. 저는 이 3박자가 맞아야 결과로서 지도자로서 실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역사인식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에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또 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그 역사인식에 참으로 경악했습니다. 저런 분이 대통령 여론조사 1, 2를 다투고 있다는 게 참으로 충격적이었고 만약에 그게 그대로 평가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저는 바로 문재인 지금 정부보다 더 독한 시즌2가 문재인 시즌2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당에서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야권이 좀 지리멸렬할 때 그래도 이 정부와 대척점에 있어서 그 소신과 용기를 내서 검은 것은 검다, 또 흰 것은 희다고 이렇게 말씀한 그 부분은 참으로 고맙고 또 야권의 정권 창출의 가능성을 높여준 분이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문정부와의 싸움 속에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철학과 자기의 실력을 검증받을 것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에서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국민과의 소통 과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해창 전 그 대통령 후보를 봤을 때 이분은 법과 원칙을 주장했고 그 당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자세나 마음에서 문제가 저는 좀 있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가능성을 두 분의 실패가 연결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인데 이 관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어떤 철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상호 의존관계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의존관계에서 갈등은 결과적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기면은 네가 손해고 네가 손해면 내가 이기라는 그런 제롭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서로 협력할 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의존과 상호 협력과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이 구조를 저는 앞으로 더 통합적이고 더 회복력이 강한 이 공동체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 방향이 저는 우리가 이 사회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우리 문정권을 봤을 때 그분의 사고는 방금 말한 이런 상호와 공존에 반하는 국민 갈라치기, 오히려 진영 논리로 일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동산 정책 지금 25번인가 6번인가 이렇게 시행했지만은 그게 정책이 아니라 정치였고 이념적 접근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종부세 2% 기준을 세웠는데 그 2%가 무슨 뜻입니까? 결국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이념적 접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는 최하위의 하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쉬운 정치 때문에 이 나라는 벼랑 끝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최근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구름 위에서 하는 이 소주성, 이 정책으로 오히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 외교, 교육 할 거 없습니다. 특히 외교, 제가 외통에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우리가 그래도 주권 국가로서의 중국과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북한과 테이블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 배경은 균형의 축을 맞추는 것은 결국에 우리 미국과 또 일본과 우리 한국의 어떤 가치 연대 또 동맹관계 이게 우리 지금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략적 모성으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소보화에 나오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눈치 보다가 완전히 이렇게 왕따당한 그 박쥐신세 같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외교는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봐서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외교만큼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가 지금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누구를 선택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이런 가치동맹은 저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디 위에서 탄생했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탄핵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 이유가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헌법 수호 의지를 어느 것보다도 지키고 또 강화시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헌법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법 질서, 시장 질서, 우리의 상식 질서까지도 이렇게 왜곡되고 헌법의 실패고 이것이 지금 국가의 실패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가 무너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이미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예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분열된 대한민국, 분열된 조국에 각각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싸움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 2를 달리고 있는 분들의 그분들의 역사인식, 그분들의 국민과의 소통이 정말 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잘 될 것 같냐? 아니다. 100% 실패할 거다.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것 같으냐? 아니다. 100% 실패할 거다. 그러면은 다음 차기 정부, 문재인 이후의 정부 성공할 것 같으냐? 지금 이대로의 구조라면 100% 실패한다. 누가 돼도 실패한다. 결국에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하고 또 불행한 대통령으로서 끝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이제 정치도 바꾸고 이 나라도 바꾸라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가 저는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라. 다 좀 바꾸면 좋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저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석학들의 애척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지금 미중 패권의 시대고,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 상당 기간 동안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중국의 도전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동북아에 엄청난 충격파를 결국 던져주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탈글로벌화,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코로나19는 사실은 양극화 바이러스입니다. 알고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더 잘 나갈 거고, 못 나가는 나라, 특히 개도국 같은 데는 오히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이 사회적 많은 발전 제요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이버전스의 어떤 경험을 아마 더 앞으로 진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어떤 기술 변화, 그리고 시장과 정부와 국가 간에 엄청난 헤게모니 싸움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 초고령화, 이건 좀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과연 이런 애적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국가 경영을 해나갈 건가? 바로 핵심은 정말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교육 인프라, 그리고 외교 정책, 이 3축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정말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 이 부분은 지금의 4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 많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AI, 빅체인,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엄청난 예산 투입과 선제적 어떤 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4차 산업을 뒷받칠 수 있는 최소한 과학 첨단 기술자 10만 명은 양성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적 제도적 뒷받침, 이제 추격이 아니라 모방이 아니라 우리의 독창적 창의성이 없이서는 앞으로 이런 세계 새로운 이 플랫폼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따라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발주자로서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속에서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의전관계 외교가 아니라 진짜 이제 국제금융, 또 과학기술 분야, 국방까지도 이제 바로 외교의 역량이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3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진영의 논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 그런 진영 논리의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저는 우리 정말 벼랑 끝으로 결국 몰리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향후 2030년도에 글로벌 탑5로 갈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무역 10위고 군사 6위고 무역 규모가 수출 규모가 세계 5위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GDP 10만 불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대한민국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야 됩니다. 이 끌어모으는 방법, 지금의 진영, 지금의 대한민국 분열의 구조로서는 오히려 즉 잠재적 성장률을 갉아먹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로 가는 신뢰 브릿지를, 공존의 브릿지를
결과적으로 정치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팔칠 체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헌법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법률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 헌법을 기초한 그런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도 헌법과 법률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 어린아이가 아무리 원시의 상태에 그대로 정신이 있더라도 몸이 커지면 정장으로 갈아입어야 되지 결국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공존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함께 갈 수 있는 화학과 통합을 위한 공존의 그런 시스템을 이제 아무리 아파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보복, 우리의 진실은 밝히되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아무리 아파도 끊어야 됩니다. 그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 그 기득권을 안 내놓고 여전히 누군가서 또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보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을 만든다면 그건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도 불행해지고 이 나라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에 정부에 누가 되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이 공존의 어떤 시스템을, 제도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보복은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고 이제 누군가는 그 공존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행동할 때가 됐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정치운동, 그런 사회변혁, 지금 온 나라가 교착 상태로 만들어가는 이 진영의 논리, 성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성자 독식의 구조가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유일 스포츠처럼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모든 걸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이런 정치 구조는 이제 깨야 된다. 과감히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운동에 그 첫 출발을 저도 김태호가 7월 중순경에 그런 정신으로 첫 발을 내디딜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